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런데 요새 야당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는 국민 불복종 운동 전개를 주장하면서 국회 보이콧 등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일단 예산안 심사까지 보이콧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역풍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산 심의 파행, 이거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재작년에는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문제로, 그리고 작년엔 누리과정 문제로, 그리고 올해는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예산안 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 무작정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강경투쟁에 몰입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엔 총선이 있죠.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예산 챙기기도 해야 할 텐데 무작정 강경투쟁만 한다면 이들 의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국민 불복종 운동까지 선언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부분이 사뭇 궁금해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킨텍스가 함께하는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안전산업의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은 노동시장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한 이후에 다시 노동개혁에 고삐를 바짝 쥐겠다고 했는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수는 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상황은 더 열악해졌다는 데 있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급 월 평균 임금 격차는 작년 115만 원에서 123만 원으로 벌어졌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 이거 뚝 떨어졌습니다. 상여금 수혜율도 떨어졌는데요. 이 통계에 담긴 현실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 조금 분석해 볼까요? 비정규직 예. 근로자 수가 좀 늘었죠? 예. 예. 좀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 올 8월에 경활 인구 부가조사라는 거를 비정규직 규모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조사를 하는데요. 예. 627만 1000명으로 확인됐고요. 그 예. 숫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4만, 그러니까 19만 4천 명이 늘어난 걸로 확인됩니다. 예. 무엇보다 좀 눈에 띄는 것은 2004년에 비정규직 비율이 37%로 가장 높았다가 예. 작년까지는 꾸준하게 이제 내림세를 보여왔어요. 예. 그러던 것이 이제 올해 작년에 32.4%에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0.1%가 증가한 32.5%로 증가세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 좀 특이할 만한 사항입니다. 근데 그렇게 증가세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예. 번째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 중에서
유독 시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거는 현 정부가 고용률을 높인다 해서 임기 초기서부터 시간제 근로자의 이를테면 정부 부분이라든가 민관의 많은 이제 확대를 독려를 해왔는데요. 그에 따라서 아마 우리가 시간제 근로자가 지난 시즌에도 계속 늘어났고 작년에서 올해까지 계속 좀 이 비정규직 증가세를 이끌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50대 이후에 중고령층하고 청년들의 비정규직 고용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중간에 이제 30, 40대에는 비정규직의 증가세가 좀 눈에 띄지 않은 반면에 말씀드린 그런 중고령 세대하고 청년층의 일자리가 늘어난 건 아무래도 중고령층은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 또는 내지는 자영업이 잘 안 되니까 그들이 이제 비정규직 일자리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고 청년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정규 일자리가 안 되는 가운데 이제 열정페이 같은 그런 알바성의 일자리를 많이 가짐으로 해서 이런 비정규직 증가세에 청년층이 많이 좀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 정부가 주장했던 시간 선택제 일자리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선택제는 참 선택제는 참 좋은 얘기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안 그런 모양이죠. 정부는 그 네덜란드라든가 유럽에 있는 좋은 모델을 이제 본따서 우리나라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제 근로자를 많이 확충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한 걸로 이번 통계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게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상 신자유주의가 이제 고착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신자유주의라면 이제 고용주들이 사업주들이 정규직 대신해서 고용 유연화라든가 인건비가 싼 그런 비정규직을 지나치게 좀 선호하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이런 이제 남용되는 실태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더욱더 큰 문제가 이게 임금 격차, 월급 격차가 다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 아니겠어요? 예? 월급 격차요. 예. 심각한데요. 예. 기본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은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이제 50%도 5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269만, 그러니까 270만 정도 되는 급여 월급에 비해서 비정규직은 월급도가 146만 9천 원이라 해서 여전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급여가 상당한 격차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또 지난해 대비해서 더 확대된 것으로도 또 이번 조사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줄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근속기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제 취업한 이후에 그 직장에서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본 내용일 텐데요. 그것 역시 이번 조사에서는 2.2개월 정도로 나타났고, 그건 전년 조사된 것에 비해서도 2년 4개월에서 2년 2개월로 2개월이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정규직 워낙에 고용이 불안한데, 더욱이 이제 고용의 어떤 유동성이 더 확대되는 걸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이 워낙이 고용이 그러니까 고용 형태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이제 문제가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 주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근속 기간도 더 짧아지는 문제를 더 이제 불안정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식의 것이 확인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노동 개혁 필요하다고 정부는 얘기를 하니까 이거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죠? 사실 이중구조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혁은 필요한데요.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내용 중에서 이를테면 이제 해고를 더 자유롭게 한다든가 아니면 오늘 논의했던 비정규직 같은 경우를 더 사용자들이 2년 쓰고 정규직화할 것을 4년까지 확대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이제 개혁 내용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확산시키거나 고용 불안을 더 확대할 것이다. 라고 해서 노동계라든가 시민사회단체에서 매우 우려 내지는 비판을 받는 그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그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인가요? 이 2년 후에 뭐 이 2년마다 해고. 예. 그래서 2년마다 해고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사실 대학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비정규직 이 사무직들을 고용해서 2년 조금 안 되면은 이 잘라내고 이런 짓들을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게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환경부 YTN 라디오 공동기획 소중한 물 알고 사용합시다 퀴즈. 김장철을 앞두고 새우젓 가격이 폭등해서 주부님들 울상이시죠? 새우젓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이유, 서해안 지역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이것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비가 내리면서 육지의 양분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요. 올해는 이것 때문에 양분이 부족해 새우 어획량도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현상, 이것은 무엇일까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매일 한 분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파크, 힐스테이트, 레미안, 대한민국 빅브랜드의 만남. 9,510세대 대단지, 1km 파크밴드, 100여 개의 테마공간, 강남을 바꾸다. 9,510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문의 02449-7440.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함께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7시 27분 58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사고 소식 전해드릴게요. 원주로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성수대교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도산공원 사거리를 조금 지난 지점 하위 3개 차로에 걸쳐서 충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지날 때 잠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편으로는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도심 쪽으로 정체입니다. 옆으로 가는 분당 수서로도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외곽 쪽으로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비슷한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강동쪽으로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새 아침. 이 국정교과서 문제 가지고 여야가 대립하는 거 지금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특히 어제 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런 얘기했죠. 불복종 운동 전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 정상화 최소한 이번 주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의 전국 상황 과연 어떻게 보는지 어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 얘기 들어봤죠. 오늘은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자, 불복종 운동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근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는 보니까 예. 어떤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모습보다는 좀 선동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한 줄도 쓰여지지 않은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이것은 나쁜 교과서다, 또 거짓말 교과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은 결국은 국민이 이기는 싸움이다. 그래서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거는 뭐 야당 대표라기보다는 정치 선동가의 모습인데요. 예.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엄청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들의 66.9, 그러니까 67%는 당연히 야당은 국회에 돌아와서 민생 관련된 법안 예산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월등히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야당은 정면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지금 표본 오차라든지 그런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서 개인적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선동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불복종 운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결국은 국회가 계속 파행되는 겁니까? 이거 불복종 운동을 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국회가 공전을 하게 되겠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저희가 무쟁점 법안, 그러니까 쟁점이 거의 되지 않는 법안 한 50개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지금 그냥 손 놓고 있고요. 예. 또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공회전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19대 지금 이게 마지막 정기 국회인데 내년도에 우리 나라 살림을 완전히 방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기업 같으면은요. 완전히 배임에다가 직무유기에다가 화이트 컬러 범죄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입법부의 범죄 행위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께서 대국민 담화문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 국정교과서가 이 먹고 사는 민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데 국정교과서를 왜 이렇게 강행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국정교과서가 민생하고 관련이 없다면 당연히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될 국회로 돌아오셔야죠. 근데 지금 거리 투쟁을 하고 있고 계속 반대 서명 받고 있고 이러고 있는 것은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생각합니다. 근데요. 일부에서는 이번 주까지만 그냥 적당히 하고 다음 주부터는 들어올 거라는 예상도 많던데요. 글쎄요. 근데 지금 이제 야당 특히 이제 문재인 대표의
언행 예. 이런 거를 볼 때 금방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겠는가 이런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굉장히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런데 예. 지금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예. 예산 심의를 마쳐야 될 그 법정 기한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안 되죠. 그리고 또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고요. 선거구 획정. 예, 선거구 획정위에서 물론 하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여당 야당이 좀 합의를 해서 큰 원칙도 세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만약에 12월 말까지 안 되면은 지금 선거구 자체가 전국의 선거구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치 신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 하더라고요. 그럼요.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야당이 계속 그 국회를 공전시키면은 이거는 정말 그 너무나 큰 문제 봉착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 예산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선거구 획정 말씀하셨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도 이게 어차피 이번 주 정도 하고 다음 주부터 들어온다 이런 예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는 좀 그거보다는 상황이 위중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뭐 끝까지 투쟁하겠다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야당은 지금 내년 4월에 있는 총선, 또 후년 대선, 이 총선과 대선의 어떤 하나 전략으로 지금 사용하는 듯한 인상이고요.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표는 사실 최근에 굉장히 입지가 좀 어려웠었죠. 당내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당내 분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10월 28일이었죠. 재보궐선거에서도 뭐 거의 완벽하리만큼 패배를 했는데도 그 다음날 이제 뭐 대국민 담화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 위기를 좀 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야권의 이제 그 단합을 좀 도모하고요. 그 10월 28일 재보궐선거에 대한 패배, 이거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었어요. 그래서는 이것이 책임지는 대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내년 선거를 의식한 다분히 정치 선동에 가까운 이런 그 언행을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실제적인 문제가 근데 사실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죠. 야당의 주장처럼 예를 들면은 지금 지필진 구성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과연 균형 잡힌 지필진으로 구성될 수 있을까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국정화 반대를 일제히 그 역사 학계에서 반대 성명을 내고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정말 그 역사를 전공한 전문가들이신가라는 좀 생각까지 들 정도고요. 왜요? 이렇게 일제히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사 공부하신 분들이 그 정도로 그 현재의 현재의 그 검인정 체제를 그냥 유지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8종 교과서 말이 8종이지 사실은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만 거의 한 종류예요. 한 종류입니다. 거의 뭐 좌편향되고 그다음에 그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서술해 놓은 거를 보면은요 아주 교묘할 정도로 대한민국 정부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평가자료하고 뭐 산업화 민주화에 대해서 제대로 기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부정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셨죠? 제가 다 봤죠.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저는 재작년부터 교학사 그 파동이 있을 때부터도 제가 교과서를 매년 구입을 해가지고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굉장히 그 브루스 커밍스류의 그 수정주의죠. 저희 학교 다닐 때 80년대에 읽었던 해방 전후사의 인식 그것을 조금 그 단순화시켜서 만든 것이 오늘날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애를 쓰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건국과 또 산업화 민주화를 주도해 왔던 많은 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대한민국은 성공했는데 어떻게 실패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공과 과가 있다면 과를 너무 부풀렸다. 이런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만,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조금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이미 그 행정 예고 기간 동안에 야당은 계속 앞으로 나올 국정교과서는 친일 그다음에 또 독재를 미화하는 나쁜 교과서다라고 반대 의사를 너무도 분명히 했기 때문에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나고 나서 더 뭐 시간을 좀 연장한다는 것이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야당 또 야권은 이미 뭐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너무 분명하게 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또 있겠다. 오히려 시간을 단축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제 야당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국정이 상당히 올스톱이 돼 있는데 여당으로서는 이게 뭐 이렇게 되면은 야당으로 다 책임론이 가니까 우리는 일단 기다려보자. 이렇게 속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저희는 그럴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 당은 지금 당정회의 또 당정청회의 또 민생 119 이런 거 가동을 해가지고 계속 민생 현장으로 다니고 있고요. 또 이번에 처리해야 될 법안과 관련된 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야당이 이제 국회에 돌아오면은 하루라도 빨리 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연관된 문제일 수도 있고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황우여 이 사회부총리요. 어떻게 요번에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좀 담당 부처 최고 책임자로서 좀 소극적이었다라는 평이 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당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정화 교과서 문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 안정될 때까지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남아서 끝까지.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로 그냥 돌아와서는 안 된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 끝까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목소리는 이 교과서 문제를 더 분명하게 밀고 나갈 새로운 총리가 또 필요하다. 그래서 경질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일 말이에요. 가정입니다만 우리 김영우 수석 대변인께서 황우여 부총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 처지 입장이 아니니까 오히려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질문인데 아무튼 이 문제는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기술하느냐 교과서는 역사 교과서를 기술하느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끝까지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요. 본인을 위해서 좋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그만둬버리면 일부에서는 뭐 총선에 나갈 거니까 빨리 그만두는 게 좋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나와버리면 상당히 이 정치인으로서도 별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총리와 어떤 국회의원의 어떤 직업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한번 소임을 맡았다면은 좀 끝까지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 활동을 엄청나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국무총리도 직접 이제 담화문 발표할 때 현행 교과서의 여러 가지 잘못된 사례도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것을 담당 부총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해도 시원치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자, 오늘은 매일 뉴스를 보는
여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매일 뉴스를 보는 남자. 여러분 TV에서도 많이 보셨던 분이죠. YTN 플러스 권준기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우리 권 팀장님 하는 프로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그렇죠. 2번인가요? 네. 매번 나갔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이게 거꾸로 됐어요. 오늘 최화 기자가 건강검진 때문에 휴가를 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게 참 TV여야 되는데 제가 사실 권준기 기자의 그 외모에 가장 저는 진짜 제가 솔직한 얘기로 원하는 사윗감의 얼굴을 하고 계세요. 별 말씀이요. 제가 교수님 팬입니다.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국정화 교과서 지필진 이슈 조금 전에도 인터뷰가 있었는데 단연 지금 온라인에서도 핫 키워드입니다. 어제 국사편찬위가 국정화 교과서 지필진을 일부 공개했는데 이화여대 신영식 명예교수와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 두 분입니다. 두 교수님들 이름이 지금 검색어에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두 원로 교수는 고대사와 상고사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과연 최대 쟁점이 될 근현대사 과연 누가 지필을 맡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꾼들 어제 김정배 편찬위원장이 지필진 명단은 전체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시각들 많이 내놨는데요. 교과서가 불량식품도 아닌데 만든 사람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냐. 또 자기 이름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정도로 정당성이 없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반면에 신영식 최몽룡 교수가 이념적 성향을 앞세우는 분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어제 우리 작가님이 통화를 시도를 했어요. 오늘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근데 두 분 다 연락도 잘 안 되고 통화를 했는데 맨 처음에는 전화가 잘 안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절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이 두 분 중에 한 분. 특히 이제 이 최명훈 교수 같은 경우에는 두 달 뒤에 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 신영식 교수께서는 이제 할 말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두 분 같은 경우에 이념적 성향뿐만 아니라 학계의 굉장히 원로 교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역사학계에서도 쉽게 이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관광 한일전 쓰라린 역전패 이런 제목인데요. 한산한 명동과 달리 요즘 이 도쿄 긴자에는 6호로 넘쳐나고 있다는 스케치로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관광산업에서 한일 양국의 성적표를 숫자로 비교를 했는데요. 958만 명 대 1448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역전을 당했다는 겁니다. 2009년부터 6년 연속 우리나라가 일본을 압도했었는데 올해 역전이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리꾼들 이 바가지 좀 씌우지 말자. 또 싸구려 저질 관광에 엉터리 성형 관광까지 중국의 입소문이 좋게 날 리가 없다 등의 반응이었습니다. 최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동북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 마케팅하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과연 실속을 챙길 수 있을지 좀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우리가 일본보다 관광객 수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게 일본 가면은 우리 이제 이거 안 되는데. 올해 특히 또 메르스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메르스 없어졌으니까 요새 그리고 이 공항 검색대 계신 분들이 그렇게 수고가 많으시대네. 중동에서 온 비행기 검색하느라고. 그렇죠.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네, 교수님 댁에서는 요즘 김장 담그십니까? 저희는 원래 사 먹습니다. 그래요? 그러게요. 요즘 김장철이 다 됐는데 교수님 댁처럼 이렇게 담그지 않고 사 먹는 집이 많은가 봐요. 맞아요. 김장철인데도 배추, 무보다 다른 채소가 더 많이 팔린다 이런 기사입니다. 무와 배추 매출이 1년 전보다 20% 이상 큰 폭으로 줄었고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배추 풍년이라서 배추값도 더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추가 안 팔리면 농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보면요. 요즘 직장 다니면서 김장 담글 여유가 어디 있나. 또 아파트에서는 김치 담그는 게 좀 어렵다. 이런 주거 환경 문제도 제기를 했고요. 또 사시사철 배추 무 나오는데 굳이 김장 담글 필요 없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생활 양식이 바뀌어지면서 이 김장이라는 의미도 바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뉴스도 있어요? 네, 요즘 세태와 관련된 기사들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고단한 노년, 60대 고뇌 이런 제목입니다. 예전에는 60대가 노인이었는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특히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60대한테 이렇게 부르면 실례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인데 지금 60대에 주목하는 이유 바로 은퇴 연령은 여전히 60세 안팎인데 최근에 정부가 이제 노인 연령을 70세로 좀 늦추겠다 이런 그 방침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60대가 일자리를 구해도 굉장히 저임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60대가 낀 세대라는 겁니다. 지금 베스트 댓글 보면요. 젊을 때 열심히 일했으면 노년에는 좀 쉬어야 되는데 현실은 점점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사교육이다. 돈 벌어서 자녀 학원비 대느라 허리이는데 노년 준비할 여유가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리고 60대가 캥거루 이 아버지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 높아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는데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직장을 못 갖고 아버지는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러 나가고 이거 참 비극이라는 얘기인데. 진퇴양난이에요. 네. 근데 진퇴양난이 또 있더라고요. 황혼이혼 관련 얘기도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황혼이혼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정법원에서 아마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가 11만 5천 건인데 결혼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3만 3천 건. 그러니까 3분의 1에 달한다는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늦게나마 자기 인생을 찾겠다는 이유인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특히 다음 주에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 자녀 결혼시키고 나서 이혼하는 황혼 이혼이 많았는데 요즘은 수능만 끝나도 바로 이혼하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수능 이혼. 그래서 누리꾼들 댓글을 보고 사실 저는 좀 놀랐는데요. 그래도 좀 잘 사시지 이런 댓글이 많을 줄 알았는데 글쎄 말이에요. 댓글을 봤더니 이 자녀들 때문에 이혼 못하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이라도 새 인생 사시길 뭐 또 고생시킨 남편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어머니들 늦게나마 잘 살아야지 뭐 이런 댓글들 많았습니다. 좀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좀 그러네요. 근데 중요한 건 남성들에 의한 황혼이혼 요구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 식사 해결이 용이해져서 그렇다는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이왕이면 좀 오래 사셔야죠. 끝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로 보는 뉴스 YTN 플러스 권준기 팀장이었습니다. 신윤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